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입니다. 기능학 검진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통 알고 계시기에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진이라고 보통 검사라고 알고 계시죠. 보통 검진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요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게 두 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좋은 걸 먹는 거, 나쁜 걸 안 먹는 거. 그쵸? 또는 더 넓혀가면은 좋은 거를 하는 거, 나쁜 걸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과거에는 좋은 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였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몸에 좋다고 음식을 챙겨 먹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힘나는데 좋다고 또 뭘 챙겨 먹고 그런 시절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남자분들이 정력에 좋다 해가지고 먹던 음식들 있죠. 그게 다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현대 시대에 와서는 콜레스테롤의 장점도 있지만 그런 음식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사실 좀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시대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좋은 거를 먹는 것보다는 나쁜 걸 안 하는 쪽이 더 먼저예요. 중요성보다는 먼저예요. 그래서 이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진이라는 거는 내 몸과 맞지 않는 음식들을 가려주는 그런 쪽의 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는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이제 IgG4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아마 비염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이런 경우에 보통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IgE 검사를 해요. 알레르기 검사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IgE 급성 알레르기 검사보다 오늘 설명드릴 IgG4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진이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IgE 검사라는 거를 급성 알러지 검사죠. 이 검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진먼지 진드기 또는 복숭아에 털이 있으니까 보통 알레르기 있는 분들 많잖아요. 갑각류 이런 검사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음식은 이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두드러기 나죠, 온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안 드세요, 그 음식들은. 그냥 내가 여기에 알레르기가 있구나, 알러지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검사 정도이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IgG4 지연성 음식 알레르기 검진이라고 보통 많이들 부르시는 그 검진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고요. 이미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다 돼서 뱃속에서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날 느끼는 불편감을 주는 음식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뱃속에서. 어떤 의미냐면 저는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야, 어제 저기 어디 워커힐 호텔에 가서 무슨 곰탕을 먹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았나 봐. 오늘 속도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사실 어저께 먹은 음식은 뱃속에 있을까요? 없죠. 보통 하루 지나면 다 소화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먹었던 음식에다가 방점을 두는 이유는 그 음식이 내 몸속에서 어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염증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건강에 뭐가 좋다, 예를 들면은 단백질, 근육 만들기 위해서 달걀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한테 맞는 음식보다는 좋다는 음식을 자꾸 고르게 되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음식이 나한테는 맞지 않는 음식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정말 괴롭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음식과 관련돼서는 또 한의원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한의원에 가면 체질에 따라서 어떤 음식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과학화 시켜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검진을 통해서, 보통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들, 한 80가지, 90가지를 봐요. 그래서 나하고 염증 성향이 있고, 나한테 어떤 항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검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검진하면서, 좀 보람이 있는 거는, 평소에 컨디션도 안 좋고 속도 안 좋고 자꾸 이게 알레르기 성향도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자기하고 안 맞는 음식들 골라냄으로 인해서 뭐 좋은 걸 먹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도 그것만 피했더니 몸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아주 의미도 있고, 또 병원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설명드릴 것이 길지 않아요. 이거 안 좋습니다 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게 되니까요. 굉장히 병원 쪽에서나 또 찾아오시는 분들 쪽에서도 되게 효율도 높고 좋은 검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검진 결과지를 역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검진 결과지죠. 여기 보시면 이제 IgG4 풋 안티바디, IgG4와 매개된 음식 항체를 본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거는 한국인들한테 음식이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을 위한 코리안 패널로 된 검사입니다. 이제 이 검진 결과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부분이 꽤 좀 많으신 부분인데, 여기 보면 클래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0, 1, 2, 3, 4, 5, 6이 있어요. 0이 뭐 정상이라는 표현보다 가장 이상적인 거죠.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염증에도 좀 자유로운 음식이고요. 보통 이제 전문가 의견이나 뭐 제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볼 때는 한 1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 보시면 이렇게 1 정도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뭐 요 정도는 드셔도 된다고 봐요. 반면에 2 정도가 나오는 요런 음식들은 역시 가끔 드시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즐겨 먹는 건 사실은 피하는 게 좋죠. 3이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 드시게 해요. 3 이상 나오는 요런 부분들은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4, 5, 6.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유하고 우유 단백의 6이죠. 빨간색이죠. 6이죠. 이런 경우는 이게 들어간 음식들도 피하도록 저 보통 권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우유, 뭐 고기, 계란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해산물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여기는 보면 고등어에 좀 나오네요. 알레르기 반응이. 그 다음에 밀가루에 엄청나게 나오죠.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은 저희가 검진을 해보면 우유, 계란에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즐겨 먹던 음식들이 아니거든요. 유전적으로 봐도. 그런 음식에 대해서는 좀 민감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곡물 이렇게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요새 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글루텐에 대한 반응도 나오고, 뭐 콩류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향신료들, 후추, 커피, 홍차 이런 것들, 또는 뭐 맥주, 효모, 꿀 이런 것들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긴 견과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면 우리 잘 먹는 채소에 대한 내용들 나오죠. 이 경우는 사실 마늘에 이렇게 높게 나와 있는 경우는 참 좀 난감하긴 하죠. 마늘은 우리가 우리 음식에서 뺄 수 없는 사실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갈게요. 이 검진을 하고 나면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걸 먹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럼 저는 당연히 드시지 않을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러면 평생 먹지 말란 얘기인가요? 라는 걸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헌들을 찾아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열심히 저 음식들을 피하시게 되면 그 만들어진 항체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6개월, 1년 정도 열심히 피하신 다음에 이 검진을 다시 해서 없어졌다는 걸 확인하면은 다시 드셔도 무방하고요. 대부분 이런 그 지연성 알러지 반응들이 나오는 거는 장의 문제예요, 장애. 장에 대한 충분한 좋은 어떤 조치들을 해주시고, 유산균 충분한 상태, 그 다음에 이런 음식들을 피해주시면 다시 이 음식들의 항원이 장 누수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가 왜 인이 박힌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랜 동안 노출돼서 항체가 생긴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 자제를 하셔도 안 없어지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음식을 다 가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좋다는 이유 때문에 먹던 음식들 같은 경우는 얼른 빼내야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 검진 결과지처럼 이렇게 많이 나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겁내면서 이 검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음식들을 좀 찾고
나하고 맞지 않는 음식들을 좀 과학적으로 골라내 본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비교적 아주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검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검진을 하시게 되면요, 사실 그 알레르기 증상들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아토피나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라고들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심지어는 염증 반응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피로감이나 왜 불쾌감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해볼 만한 검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검진이 비용이 근데 좀 비싸요. 뭐 역시 병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거의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 병원들이 기능의학 하는 병원들 중에서는 꽤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한 90가지 정도의 음식의 항원과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건 하거든요. 이 혈액과의 반응을 보는 거라서 아마 그 원가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비싸다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다른 검진들처럼 뭐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검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되게 또 값어치가 있는 검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거를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나쁜 것들을 먹지 않는 것들이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능의학에서 맞춤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